나이만 어른, 현실은 길 잃은 어른이들의 나를 찾아가기 위한 방구석 수다. 오늘도 수다 한 잔 같이 하실래요? 안녕하세요, 제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애나입니다. 새해의 기운을 받아 조금 더 활기차게 시작해보고 싶다는 마음으로 세워보는 목표. 연말 분위기에 취해 애써 외면해둔 생각과 고민을 몇 줄로 정리하고 나면 마음이 한결 차분해진다. 올해만큼은 계획대로 흘러가며 이전과는 다른 나를 발견할 수 있을 것만 같은 가능성에 어색한 설레임이 느껴지기도 한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늘 그랬듯 잊고 지내던 다짐들이 떠오를 때면 목표가 지닌 은은한 무게감도 함께 느껴진다. 어차피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는 왜 매번 목표를 세우는 걸까?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아니면 지금의 불안을 잠시나마 덮어두기 위해서?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가 무사히 다음 에피소드로 돌아왔습니다. 우! 우! 혹시 지난번 에피소드를 듣고 다시 찾아와 주신 분이 계신다면 너무 감사드리고, 새롭게 또 저희를 찾아주신 분들이 계신다면은 감사드린다는 말씀으로 이번 에피소드를 시작해 봅니다. 근데 제가 지난 에피소드를 편집하면서 이렇게 들어보는데 약간 둘이가 대화하는 게 좀 어색하기도 하고 뭔가 제 스스로 이거 좀 뭔가 딱 갖춰진? 약간 완전한 에피소드가 아닌데, 좀 뭔가 부족한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내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좀 부끄럽기도 했는데, 그래도 이제 지난 에피소드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애나님이 뭐, 솔직한 이야기를 연습하는 거라고 생각한다. 저는 그 말이 너무 좋았어요. 심지어 제 다이어리에도 써놓을 만큼. 한끈 했어, 어, 나. 셀프 칭찬?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니까, 좀 한결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저도 이게 오랜만에 이야기를 나눈 느낌이랄까? 뭔가 요즘은 경조사가 있거나 이런 게 이벤트가 있지 않으면은 사실 만나서 막 수다 떨고 이럴 일이 잘 없다 보니까 저는 거의 요즘 글로 생각을 많이 정리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대화로 오랜만에 좀 생각 정리를 하니까 글로 하는 것보다 조금 더 가볍게 느껴지기도 하고 고민이 그리고 좀 끝이 더 상쾌한 느낌? 뭔가 글로 쓰면 좀 진지해지는 느낌. 나 혼자 결의 다짐. 괜찮을 거야. 약간 이런 느낌이라면은 그냥 대화로 하니까 그러네. 그럴 수 있네.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조금은 더 상쾌하게 끝나는 느낌이 들어서 일단은 시작을 잘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매주 열심히 수다 한 잔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게 저랑 얘기해서 그런 거라니까요. 이렇게 상쾌해지는 또 기분. 또 아주 요즘 오늘 자기 애가 다들 뿜뿜하네. 그러니까 연말이어서 그럼요. 이게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로 했잖아요, 우리. 좋아요, 좋아요. 제나님 덕이죠. 그쵸. 그럼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의도는 안 했는데 지난 에피소드가 이제 이 반짝이는 크리스마스에 올라갔잖아요. 산타클로스의 선물처럼. 되게 그래서 자기애 넘쳐. 아무도 기다리지 스스로를 않았지만 선물이라고 칭하는 오케이 아니 좋아요, 아니지. 자존감. 우리가 네네네. 세상에 내는 선물. 오, 좋아요. 그러니까 수신자는 없어요. 그냥 주는 사람만 그냥 있는 거죠. 좋아. 일방적인 음. 선물 강요. 그럼요. 그 일방적인 사랑. 근데 이게 딱 일주일 차이니까 이번 에피소드가 1월 1일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그랬잖아요. 주제 뭘 할까 좀 고민을 했는데 아무래도 좀 자연스럽게 신년 목표를 주제로 잡아볼까 이런 생각이 이제 들면서 좀 애나님은 내년 목표를 세우셨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었어요. 저는 새해 목표는 좀 어느 순간부터 좀 두루뭉실하게 테마?
느낌? 약간 요런 느낌으로 올해를 지내고 싶다 정하는 편인데 우선은 구체적으로 막 어디다 적고 하지는 못해도 키워드를 정하는 정도 결정해둔 것 같아요. 제나님은요? 아, 저는 반대로 원래 신년 목표를 굉장히 세세하게 정하는 편이었어요. 근데 그래서 그런지 이제는 그 세세한 목표가 너무 버거워가지고 사실 이 지금 녹음하는 현 시점이 아직 며칠 남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날 해야겠다 하고 이제 좀 밀어놓고 있었어요. 저도 아마 31일 날 퇴근하고 나서 하지 않을까 제대로 정리되는 건 싶은데 아니 이게 목표 세우는 게 이걸 누가 세우라고 한 것도 아닌데 내가 왜 셀프 숙제를 만들까라는 생각이 없지 않아 들긴 하는데 그렇게 자꾸 미루고 미루면서도 새해만 되면은 그 목표를 세우는 부담을 스스로에게 주게 되더라고요. 그니까요. 이게 왜 그러나 몰라요. 약간 사람에게 좀 방향성과 목표가 있어야 좀 마음이 안정이 되는 건지 연말이 되면은 맨날 이 골칫덩어리 같지만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아무도 안 시켜서 하기는 싫고 막 미루게 되고 그러다가 연말에 진짜 이제 내일이면은 새해가 시작되니까 진짜 해야 될 것 같다 이래서 이제 뭔가 끄적이는 그런 걸 좀 요즘 반복하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목표가 뭘까 이거에 집중하는 것보다 우리는 그럼 왜 자꾸 목표를 세우게 되는지 오늘 좀 파헤쳐 보면 좋을 것 같았어요. 그러면 애나님은 새해 목표를 세우고자 하는 마음이 왜 생기는 것 같아요? 저는 좀 동기부여를 얻어야 해서가 크지 않나 요즘 생각이 드는데 제가 어느 순간부터 어차피 인생 계획대로 되지 않는데 계획을 그만 세워야겠다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거든요. 극단적인 거 아니에요? 극단적으로 그냥 뭔 계획을 세워 어차피 그냥 뭐 흘러가는 대로 그냥 하루하루 살면 되지 했는데 그렇게 몇 년 살다 보니까 좀 이게 편안한 것도 있고 뭐 다른 것에 집중하게 되는 것도 있는데 내가 뭘 향해 나아가고 있는 건지가 좀 어느 방향으로 나의 하루하루를 쌓아가고 있는 거지? 이거에 대한 좀 논리가 세워지지 않는다고 해야 되나? 스스로? 그래서 오히려 이게 동기부여도 안 생기고 뭘 할까에 대한, 왜냐면 이걸 해야 되는 이유를 못 찾겠으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꼭 새해 목표에만 국한된 건 아니고, 그냥 최근 들어서는 조금 세부적으로 목표를 세웠을 때, 그래도 좀 그걸 타파하는 마음이 생겨가지고, 그리고 뭐, 하나를 일단 행동을 하면, 보통 그게 또 다른 행동으로 이어지고 하니까 약간 연쇄작용처럼 이게 뭔가를 하는 텐션이 유지되는데, 안 하는 순간 이게 해없이 그냥 시간이 흘러간다는 느낌이 최근에는 좀 들어가지고, 목표를 세우려고 하고, 새해 목표랑 좀 연결을 굳이 하자면은, 그나마 저한테는 가장 그 목표를 세울 때 설레는 느낌이 드는 것 같긴 해요. 그렇다. 왜냐면은 막 다른 뭐 막 6월에 계획을 세우거나 뭐 9월에 계획을 세우거나 하면은 솔직히 그렇게 설레는 느낌은 없거든요. 그냥 나 올해 이제 끝나기 전에 뭐라도 해야 되는데 약간 요런 느낌이 좀 쫓기는 느낌이 더 있다면 물론 그 과정에서 또 행동을 하다 보면 설레임이 생길 수 있겠지만 그 계획 자체로 막 그렇게 두근두근 뭔가 시작하는 느낌은 안 들거든요. 오히려 쫓기는 느낌 들면 더 들지? 근데 그래도 뭐 새해가 뭐라고 그냥 사실 내 마인드의 차이긴 한데 그냥 그 좀 계획을 세웠을 때 되게 빈종이의 계획을 세우는 느낌이 들어서 막 괜히 한 3일 동안 뭐든 할 수 있을 것만 같아. 약간 이런 느낌을 잠시나마 1월에는 드는 편인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렇게 의미를 두지 않았는데
요새는 그렇게 의미를 둘 이벤트가 없으면은 정말 의미를 안 두고 사는 편이어서 이런 좀, 뭐라고 할까요? 이런 통상적인 기념일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이 그냥 좀 계기가 되어주지 않나? 그런 마음을 느끼게 싶긴 합니다. 제나님은요? 좀 다른 느낌이 오, 드시는 것 약간, 같은데. 오, 정답. 그러니까 저는 사실 오히려 여태까지 이 새해 목표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제 예전에는 약간 효율적인 느낌으로 큰 목표를 내가 세워야 그 사이에 작은 목표를 세워서 또 이룰 수 있다. 이런 생각에 이 대목표인 신년 계획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음, 근데 요즘은 1월 1일이 되면 좀 리셋할 수 있는 느낌? 맞아, 맞아, 맞아. 딱 그런 느낌. 물론 인생을 리셋할 순 없지만 아, 내 인생을 이제 이렇게 리셋 버튼을 누를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날짜라도 바뀌면 이건 이미 만들어진 시스템이잖아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 시스템을 내가 벗어날 순 없으니까. 그러면은 이 주어진 시스템에서 뭔가 내가 새롭게 시작하는 그 느낌, 리셋을 하는 게 애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설렘을 주고, 그리고 우리가 뭐든지 옛날에도 얘기했지만 처음 하는 게 되게 임팩트가 컸잖아요. 맞아, 맞아, 맞아. 그 음, 상징적인 게 있어요. 음. 그게 뭔가 1월 1일에는 되게 증폭되는 느낌? 사실, 연간 언제 목표를 세워도 그건 새로운 목표가 되는 건데, 희한하게 그 새해가 주는 느낌이 더 커. 저는 옛날에 제 생일이 9월이었거든요. 그러면은 한 10월부터 해가 끝난 것 같아서 슬퍼했어요. 그러니까 생일은 그래도 막 제가 성대한 생일 파티를 하는 그런 성격은 아니지만 그냥 뭐라 그러지? 그냥 가족들이랑도 그냥 축하받을 일이 뭐가 있어요. 1년에. 근데 뭔가 그냥 태어났다는 것만 축하해주면 기분이 되게 좋잖아요. 그러면서 그 이제 9월에 이제 추석도 있고 보통은 이제 10월부터 막 추워지는데 제가 추위를 싫어하고 옛날에는 그 완벽주의 같은 그런 게 그러니까 강박이 더 심해서 애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내가 내려간다? 라는 연말로 할수 쓸쓸해지고 내려간다는 그 느낌이 막, 약간, 올해는 약간 포기하는 느낌? 음, 올해 이제 끝났어. 하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3달을 늘 되게 포기하는 느낌, 약간 체념하는 느낌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좀 힘 어, 빠진 채로. 맞아. 맞아, 맞아. 힘 빠진 채로. 그래서 그 1월 1일이 더 의미가 있었구나. 그랬었던 것 같아요. 오.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1년 12개월 중에 3개월이면 진짜 큰 건데. 다 한 분기긴 하죠. 그쵸? 근데 어떻게 보면 4분의 1을 제가 그냥 약간 체념하듯이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힘 빠지는 약한 3개월? 그게 올해 세운 목표를 이루지 못해서나 아니면은 이룰 시간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그랬을 것 같은데, 뭐 어떠세요? 그 뭔가 달성하지 목표에 대한 무게나 뭐 이런 걸까요? 그랬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뭔가 목표는 반드시 달성을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고, 달성하지 않으면 그 목표가 약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정확하게 그때 제 마음을 이제 들여다볼 순 없지만, 그래서 그 목표 이퀄 달성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음, 음. 무조건 100% 완성해야 된다. 느낌. 그때는. 그때는? 그럼 지금은? 근데 지금은, 근데 물론 아직까지 어려워요. 아직까지 제 이 뇌구조를 제가 이렇게 재구성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어렵지만 요즘은 이게 도전을 한다는 것 자체가 새로운 목표를 세우는 것과 비슷한
느낌일 때가 좀 있고, 그리고 도전을 하는 일이 잘 없으니까 지금은 이 새로운 도전, 새로운 목표를 세우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상황이랑 마음이 달라지겠지만, 그리고 제가 지금 막 뭐, 단기적인 막 뭐, 예를 들면 재정적인 목표가 있어요. 그러면은 뭐,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하고 달려가야겠지만, 저는 지금 막 그런 상황은 아니니까, 지금은 여러 가지를 시도해보고 싶다 하는 마음이 좀 큰 편이니까, 그럴 때는 그냥 도전하는 것만으로도,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그 우선순위에서도 그냥 시작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말을 하면서. 저도 문득 목표가 왜 꼭 꾸준해야 되지? 이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그 약간 어, 시도하기가 목표일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제가 왜 이 생각을 했냐면, 지난번 에피소드에서 애나님이 짧게 언급했었거든요. 아, 근데 나는 지금 시작을 했는데 마무리를 못해서 지금 엄청 뭐 약간 죄책감이 있어. 뭐, 좀 마음이 좀 좋지 않아. 이런 얘기를 잠깐 했었어요. 근데 그 딱 말을 들으면서 제가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목표를 했으면, 그걸 달성을 해야 되나? 그런 생각에 또 제가 스스로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한동안 거기에 대해서 좀 혼자 사고를 했었거든요. 그쵸. 달성을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럼 그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한 말에 대해서? 아, 근데 저는 달성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냥 저는 너무 자기 합리화를 잘하는 편이어가지고, 너무 목표를 중간에 그만 많이 둬요. 그래서 모든 것은 균형이 문제인 것 같아요. 방금 얘기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목표를 구체적으로 세우는 파트를 하나 두고, 약간 안 구체적으로 세우는 파트를 하나 둬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회사에서도 정량 목표가 있고 정성 목표가 있잖아요. 어우, 그렇듯이 어떤 예, 예. 것들은 좀, 일주일에 몇 회, 이런 식으로 해서 나의 성실함, 저는 너무 그 성실해지자가 약간 좀 내년의 테마 중 하나여서 그런 꾸준하게 하는 목표도 세우되 그것 때문에 너무 좌절만 하면은 오히려 이게 무너지는 것도 있어가지고 그냥 좀 어떻게 보면 게임처럼 막 되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라 몇 회 이렇게 하지 말고 조금 이렇게 넓은 의미에서 뭐 새로운 걸 하나 해보자 뭐 이런 식으로 좀 크게 해두면은 균형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제가 작년에는 하반기에는 아예 엑셀로 제 약간 회사처럼 개인 KPI를 세워가지고 그 전략 목표 3개, 그 다음에 그 목표의 밑에 과제 1, 2, 3, 이렇게 해가지고 1-1, 1-2, 1-3, 하고 2-1, 2-2 이렇게 하고 그 목표별로 주 몇 회, 이렇게 세워가지고 매일매일 한 거를 체크해서 아예 뭐라고 하죠? 그 숫자, 계산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몇 프로 달성했는지. 와, 그럼 이제 1번 목표는 이번 달은 60%밖에 달성을 못해서 굉장히 낮아요. 2번 목표는 평균적으로 숫자들이 60, 70대 이렇게 머물렀는데 그런 식으로 계산해가지고 이제 평균을 내가지고 이번 달은 나는 67점이었어. 내년은 70점을 해볼까? 75점 만들어보자. 이런 식으로 목표를 했거든요. 근데 좋긴 좋았거든요. 저한테는 그 당시에는 이런 좀 저를 틀에 가두는 그게 필요했어가지고. 근데 이게 어느 순간 그냥 약간 포기하고 싶어지는 순간들이 오더라고요. 너무 세세히 하다 보니까 이게 숫자적으로 의미 없는 숫자가 나한테 결과가 나오면은 약간 아이씨 그냥 다 포기해! 이러고 그냥 안 하고 싶어지게 되기도 해서 나중에는 막 난이도를 되게 낮추고 이래저래 하긴 했는데 문득 그냥 방금 얘기하고 나니까 그렇게 수치적으로 이렇게 계산하는 목표도 세우지만 안 그런 목표들도 좀 세워봐야겠어요.
그러면 다 수치화를 할 수 있었던 목표였어요? 그게? 뭐, 보통 거의 다 그런 거였어요. 뭐 몇 회, 뭐 책 읽기 5회, 주 5회, 아, 뭐가 있을까요? 뭐 그런 거, 뭐 공부하기 뭐 2회, 뭐 교육 듣기 1회, 뭐 운동 그래, 2회, 어쨌든,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주 2회, 3회씩 하면은 음, 뭐 4주가 있으니까 곱하기 해서 뭐 음, 12번을 해야 된다. 근데 뭐 내가 뭐 8번밖에 안 했어. 그러면 그게 뭐 이렇게 하면은 몇십 프로 이렇게 나오니까 그런 식으로 해봤는데 도움은 많이 됐거든요. 근데 음. 좀 질리는 면이 있어서 6개월 하고, 거의 6개월 하고 나니까 이렇게 문득 오래 생각, 했는데요? 맞아요. 그래서 좀 그거 덕분에 슬럼프에서 빠져나오려고 했었는데, 좀, 그럼 그 중에서 가장 높았던 거는 기억나요? 높았던 건 제일 쉬운, 뭔데요? 제가 목표가 1번이 이직, 2번이 연애, 3번이 나다운 나, 더 나은 나, 뭐 이런 어, 거였거든요. 어, 그래서 뭐 1, 2번은 명확하고 3번은 어, 어. 좀 그냥 저의 좀 정신건강이나 음, 그냥 조금 더 나다운 걸 하는 시간을 만드는 것? 아니면 음, 그걸 좀, 그래서 뭐 그냥 책 읽기도 있고, 음. 뭐 그림 그리기도 있고, 아니면은 뭐 엄마 뭐 도와주는 것도 있고, 뭐 이런 거였거든요. 가장 쉬운 거. 가장 쉬운 거가 당연히 점수가 높았고, 가장 어려운 연애와 이직은 둘 다 대실패 하였으나, 뭐, 꾸준히 노력했다에 의의를 어, 두고 있죠. 어. 그럼 그 세 개 주제 한다면 그 밑에 또 세부 목표를 하고 그쵸? 거기에 대해서 몇 퍼센트 이러고 이렇게 그쵸, 했구나. 그쵸, 그쵸. 와, 와, 근데 제가 약간 상상이 안 돼요. 해나님이 그렇게 저 제일하니까요, 꼼꼼하게, 이제. 피가 그러니까 아니에요. 엄청난데요? 근데 확실히 제가 계획을 많이 세우게 된 이유가 원래 불안도가 높아가지고, 그걸 잡기 위해서 계획을 이제 세우기 시작했는데, 전 도움이 많이 되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느슨하게 세우는 편이긴 하죠. 대신, 나를 아, 잘 아니까. 어, 좋다. 저랑 약간 반대로 가는 것 같아요. 신기하다, 어, 이거는. 제나님은 어떻게 요즘 목표를 세워요? 그러니까 저는 불안도가 높아서 오히려 목표를 안 세우기 시작했거든요. 그 목표를 세움으로써 그 압박 때문에 더 불안했던 건가?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 그 목표를 이루지 못했을 때 내가 너무 실망스러워서 나에 대한 이 부정적인 감정이 또 나의 이 불안을 증폭시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저는 요즘 오히려 줄이고 있는? 이거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말이긴 한데, 응. 제나님은 목표를 세우면은 보상을 안 세우는 것 같아. 맞아. 저는 약간 보상 심리 진짜 대박 커가지고, 음, 목표를 세우면은 늘 약간 나에게 주는 보상, 이런 식으로 맨날 맞아. 하는데, 목표를 세우고 보상을 거의 안 세우는 느낌? 맞아. 근데 저는 사실 그 보상을 목표에 이렇게 붙인다는 개념이 아직도 사실 모호하긴 해요. 아니, 뭐 근데 어떤 보상을 줘야 되지? 뭐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음, 저 그 집에서 최근도 아니다. 친구들 불러서 뭐 막 목표 카드 만드는 거 막 이런 거 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언니는 뭐 마라톤을 신청을 했대요. 그러려면은 오, 마라톤을 신청하면은 이거 뛰는 그 키로수를 늘려야 되잖아요. 안 그쵸. 하잖아요. 보통 그쵸. 사람은. 그쵸. 그래서 언니는 이제 뭐 이렇게 그 늘어나는 거를 목표를 뭐 세우고 10개로 이렇게 뭐 1점 음, 몇, 2점 몇 음, 뭐 이런 식으로 음, 해놓고 그걸 다 해. 그 음, 마라톤 나갔어. 음. 그러면은 언니는 러닝화를 스스로에게 선물해주기로 아, 했고, 뭐 약간 그런 거? 그럼 조금 그러네. 더 재밌어지지 않을까? 뭔가 기대할 게. 맞아. 근데 저는 어쨌든 약간 지금 현재 제가 이제 원래 직장을 다니다가 프리랜서를 하다가 이제 런던에 오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 재정 불안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약간 기저에. 그리고 만약 그 마라톤을 나간다고 했을 때도 저한테는 약간 그런 거예요. 저는 약간 이게 제가 이해가 돼야 실행을 하는데 그 보상도 너무너무 좋은 목표고, 아, 나도 저렇게 해볼 걸 하는 생각이 들지만 또 저한테 대입을 하면, 아, 근데 마라톤을 가기 위해서 뭔가 하나의 이미 러닝화가 있을 텐데, 마라톤 끝나고 또 러닝화를 사면 내가 러닝을 언제까지 지속할지 모르는데 나는 러닝화가 두 개가 생기면 어떡하지? 또 이런 생각을 하게 아니, 근데 뭐 된다요? 러닝화가 아니어도, 뭐 맥주 한 잔, 뭐 이런 아, 거 그쵸, 있었어. 그쵸. 그쵸, 그쵸. 맞아. 아니, 왜냐면 저는 그 그런, 궁금했던 음, 게, 음. 저는 그런 약간 돈을 너무 아껴야 되긴 하는데, 그 보상 심리가 너무 커가지고, 약간 그게 그나마 동기부여가 되어가지고, 할 때도 있거든요. 근데 그럼 그런 게 없으면 제나님은 어떤 동기를 통해서 꾸준하게, 약간 저한테는 제나님이 그 꾸준함, 성실의 아이콘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도 아는데, 어쨌든 이게 사람이 필요한 스킬이잖아요. 근데 전 그게 너무 없어서 그런 보상으로 좀 나를 이렇게 달리게 하는데, 제나님은 그러면은 어떻게 계속 하지? 목표를 위해서 어떤 뭐 생각이나 뭐 이런 것에 의해서 계속 꾸준히 할까가 좀 궁금하긴 했어요. 저의 이제 약간 내년 목표이기도 하고. 그런 질문을 딱 받으니까, 아, 그러네? 꽤나 성실했구나. 성실한 꽤나? 편이었나? 거의 뭐. 아, 왜냐면 저는 목표를 세웠지만, 그러니까 무수히 전 세세한 목표를 세우는 편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무수히 세운 목표 중에서 이루지 못한 게 꽤 있고 상당하고 그거를 더 보게 되니까 제가 막 엄청 성실하다 이렇게 생각 안 했는데 애나님 얘기해주면 아, 그치. 그래도 이 정도면은 꾸준한 편이지. 성실한 편이지. 이렇게 스스로를 좀 아니, 듀오링고 지금 몇 회 하셨다고요? 저 듀오링고 이렇게 오래 한 사람 인생에서 처음 보는데, 700 몇 회? 840일이요. 아, 840일. 그러니까 이건 내 인생에서 있을 수 없는 얘기. 그러니까 그 동기가 뭐야? 예를 들어 뭐 듀오링고를 예를 들자. 이게 어. 뭔가 물론 언어의 이렇게 발달을 위해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꼭 그것만은 아닌 것 같은데 그걸 꾸준히 매일매일 들어가는 그 이유가 뭘까요? 할 수 있는 힘. 약간 그 듀오링걸 예를 들자면 이게 시각적으로 스트릭이 이어지잖아요. 근데 뭐 841, 841이 이렇게 이어지니까 그 정량적으로 그 에나님이 퍼센테이지 하는 것처럼 이렇게 늘어가는 그 숫자로 보여지는 것도 좀 큰 것 같고, 그냥 그 아, 쾌감? 그래도 극회감도 있고, 아, 내가 그래도 하나는 이렇게 좀 꾸준히 해보자. 약간 이런 마음. 그 성취감 음. 때문에 그게 되는 건가? 그 자체만으로. 사실 그게 더 건강한 거긴 한데, 그냥 보상이 없어도 그냥 내가 뭔가 목표 세우는 것을 오로지 이루는 것만으로 동기부여가 되는 게 베스트잖아요. 제나님 그걸 해낼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냥 저를 그러면 좀 생각해 보면 성취감도 확실히 있었던 것 같고, 근데 요즘은 성취감을 딱히 막 느끼질 않아가지고, 요즘은 막 내가 뭔가를 성취했다 이런 생각을 잘 못하는 것 같고, 아, 근데 이게 약간 강박이랑 이어진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아까 말했듯이 목표는 달성, 그냥 그 식을 제가 그냥 제 머리에 입력이 되면은, 그냥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안 하면은 그냥 그 당연한 걸 못한 실망스러운 이게 됐어요. 그런 좀 뭐라고 할까. 악바리 정신? 그거를 좀 키우는 게 목표거든요, 내년에.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게 악바리는 아닌 것 같은 게 너무 악바리면 더 열심히, 음, 진짜
진짜 이렇게 성과를 내야 되는데, 저는 막 그렇게 성과를 냈나? 그 달성한 게 성과잖아요. 아, 그쵸. 근데 그 목표들이 결국에는 저는 저를 알아가기 위한 목표들은 아니었고, 뭔가 이렇게 사회적으로 단계를 밟아가야 되는 것 같은, 예를 들면 직장이면 직장, 그런 목표였던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요즘 저를 보려고 하고, 제가 좋아하는 게 뭔지 궁금하다고 했던 게, 그런 목표만 하다 보니까 인생이 너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 인생에 의미가 없다? 좀 이상한데 말이. 인생에 그러니까 인생에 왜 살지? 아니 더 이상한데. 그러니까 아, 웃으면서 그렇게 말하니까 더 무서워요. 그러니까 이제 일이랑 분리했을 때의 목표나 이런 걸 조금 더 생각하게 되는 시즌인 거죠. 맞아요. 근데 그렇다고 내가 일적으로 뭔가 막 이런 것도 없는데 그냥 뭐 때문에 그렇게 했었나 막 이런 아쉬움도 있고. 뭐 이룬 게 뭐가 없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저한테 실망하는 그 마음이 제 동기였던 것 같아요. 아, 그거를 생각해보니까. 안 느끼고 싶어서. 안 느끼고 싶어서. 아, 제가 스스로에 아, 실망하면 저는 제가 뭔가 가치가 좀 없어지는 것 같고, 내가 뭔가 이 세상에 좀 쓸모가 좀 없어지는 것 같고, 약간 그런 음, 느낌까지 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고 싶지 않아서, 더 하려고 열심히 했던 것 하게 같아요. 되는구나. 음. 아, 좀 이렇게 바꿔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서로. 늘 뭐가 이게 있을까? 섞여 있어야 된다니까. 아니, 그냥 제나님은 어쨌든 간에 해내는 것 같아요. 전 그게 좀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이게 시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중 몇 개는 좀 꾸준히 해내야 뭔가 쌓인다고 생각을 한다, 알게 모르게. 근데 저는 반대로 애나님처럼 이렇게 뭔가 보상을 주고, 예를 들면 피자 한번 먹고, 막 이렇게 있고, 이렇게 해야 그게 건강한 성장인 것 같고, 이제 애나님이 볼 때는 아 그렇게 해야 좀 쌓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저는 또 반대로 이게 쌓이면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지? 그러니까 내가 결국에 이렇게 내가 스트레스만 받을 거면 음, 무슨 의미가 있지? 그래서 또 저는 애나님을 보면서 애나님이 의미 있는 성장으로 보여지는 거죠. 우리를 섞어 놓으면 제일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가 서로한테 영향을 받으니까 저는 이미 피자를 시켰고, 제나님은 또 오늘 듀오링고를 하실 거고, 그렇죠. 하지만 오늘 대화를 했으니 내일은 저도 뭔가 해볼게요. 저는 내일에 저한테 보상을 줘볼게요. 그래. 중간을 찾아보자. 아, 이 성실함에 대한 팁을 좀 어떻게 줍줍 해봐 주세요. 저도 나중에 요것도 에피소드로 가져가 봐야겠어요. 저는 그 생각했는데. 예를 들면, 애나님이 이러이러한 걸 하고 싶은데, 너라면 어떻게 할 것 같아? 하면은 뭔가 저의, 이렇게 얘기 오, 나올 것 같고, 제가 예를 들면, 난 이렇게 했는데, 이게 좀 어려워 하면, 애나님이 또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좋아. 어, 그러면은 약간 이렇게 뭐라 할까 프리뷰로 네. 제나님이 저였으면은 올해 새해 목표를 어떻게 세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제나님에게 대입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근데 제가 지금 애나님의 머릿속에 들어가지 않아가지고, 아, 좀 어떤 어떻게 해봐요. 카테고리인지 잘 모르긴 앤 하겠 아닌데. 아, 그럼 제가 주제를 정해줄게요. 뭐, 무서워. 운동 횟수 늘리기, 아, 약간 뭐 좀 더 건강하게 살기, 뭐 약간 이런 운동을 좀 늘리고 싶어, 내 인생에서. 그게 내 목표야 하면 어떻게 세세하게 세울 것 같아요? 그럼 저는 제가 요가를 최근에 월 11회, 12회 이렇게 갔거든요. 그때 제가 했던 거는 나는 무조건 주 3회 요가 간다. 이렇게 하고, 제가 한 달이 뭐 예를 들면 20만 원이다 하면은 10회를 가야 한 회가 2만 원이 되겠구나. 왜냐면 이제 그게 무제한 이용권이어서
그래서 제가 많이 가면 많이 갈수록 사실 저한테 좀 이득인 구조였죠. 근데 음, 그런 경제 논리가 저한테는 굉장히 크고, 오. 그래서 내가 아프지 않으면 주 3회는 무조건 간다. 그리고 만약에 제가 첫째 주에 만약 2번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럼 전 둘째 주에 4번 가요. 안 가면 또 그 저한테 실망을 하니까 그냥 무조건 가고. 근데 여기서 예외는 꼭 한 가지는 몸이 아플 때. 아, 내 예외 상황을 하나 만들어두고, 어쨌든 음, 그 바로바로 다시 하는구나. 저는 약간 맞아요. 그래서, 놓치면은, 아, 언젠가, 점점점. 어, 근데 왜냐면 그렇게 해야 그 만약 위크 2에도 만약 4번을 못 갔어요. 3번만 갔어요. 그러면은 세 번째 주에 무조건 또 4번을 넣는 거예요. 아, 약간 그래서, 바로바로 그 어, 목표를 채우기를 음, 실천하는구나. 음. 그래서 주 초에 예를 들면 대략적으로 무슨 요일, 무슨 요일, 무슨 요일 갈 거다. 무슨 요일에 무슨 수업을 갈 거다. 이걸 다 써놓고, 다이어리에 쓰고, 그 다음에 못 가면 그걸 이렇게 지우는 형태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계획했는데 못 갔구나가 눈에 보이니까. 예를 들면은, 저는 내년에는 이렇게 좀 건강한 식단 먹기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샐러드를 먹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 지금 생각에는 뭐 한 달 동안 아니면 2주 동안 이걸 좀 이렇게 목표를 잡고 싶다 하면 샐러드를 이렇게 써놓으려고요. 내가 어느 식단에 샐러드를 먹을 건지. 한 번에 막 한 달 걸 세우진 않고 그 주차별로 세워요. 보통은 한 달에 예를 들면 운동이면 운동, 식단이면 음, 식단. 그 한 달 목표가 그냥 딱 있는 것 같고 그 일정은 박아둬야 제가 가더라고요. 저는 그 다이어리에 시간이랑 아예 박아버리는 게 저를 구속하는 데는 좋았어요. 구속을 좋아하는 자. 아, 왜냐면 안 그러면 안 가더라고. 맞아, 맞아. 아, 저도 뭐 대충 어. 플랜을 하긴 하는데, 그 음. 한 번 놓치면은 바로 그 다음 주에 어쨌든 캐치업을 해두는 게 좀 포인트인 것 같아요. 저는 놓치면 아, 해야 되는 건 아는데 그냥 약간, 아, 언젠가 해야지 약간 이러는데, 음. 그때그때 음. 일단 놓친 거는 채워야 달성이 되네. 한번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도 하나 팁을 받고 싶으니까. 저는 뭔가 너무 세부적으로 목표를 짜고 싶지 않고, 이렇게 실현 가능한 목표를 한 3가지 정도를 만들고 싶거든요. 다음 새해 목표에. 근데 그 목표가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게 지속할 수 있는 법? 저는 예를 들어서 내가 좋아하는 일 찾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도전이 될 수도 있고 지금 하던 거를 더 하는 걸 수도 있고 예를 들면은 뭐 새로운 뭐 미술관이나 새로운 장소에 뭐 주 1회 가기. 뭐 이런 목표를 제가 세웠어요. 근데 그게 저한테 진짜 어렵거든요. 음, 왜냐면 동기가 안 생겨요. 은근 어렵죠, 이거 대답하기. 근데 이게 제나님한테 맞을지 모르겠어이긴 한데, 저는 일단 스트레스 받는 목표들은 단기적으로 세우긴 해요. 한 달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어, 그래서 그 한 달 동안만 뭔가 특정 목표를 세우고 그걸 도전을 해보고 안 맞으면은 그냥 잊어버려요. 이게 계속 목표를 바꾸는 거구나. 그쵸. 근데 만약에 그 목표가 잘 맞아, 1월에. 그러면은 2월에 또 가져가도 되잖아요. 그렇네. 그런 생각 못 해봤지. 근데 이거를 만약에 내가 1년으로 가져가면 이게 무게감, 내가 1년 동안 맞아. 12, 10, 버겁지. 12개월, 한 달에 2번씩 하면은 내가 올해 24번이나 해야 되고, 24번을 다 할 수 있을까? 근데 그러다가 중간에 내가 막 여행을 가서 못하게 되고, 이러면은 막 이제 생각이 많아지고, 내가 막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면 나는 포기자야. 막 이렇게 되어서, 그래서 그냥 요즘은 월별로 뭔가 목표를 세우거나 해서, 일단 시도를 해보고, 그게 잘 맞으면은 다음 달에도 그 목표를 똑같이 가져가거나
아니면은 뭐 이번 달에는 뭐 3회를 하기로 했었어. 근데 그게 조금 버거웠어. 그러면은 두 번째 달 2월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져가고 싶으면 2회로 줄여봐요. 그래서 그 횟수를 좀 나한테 조정하는? 예를 들어서 아마 제나님이 러닝이 목표면은 그건 또 원래 평소에 좀 잘 하는 편이니까 1월에 러닝 목표를 세우면은 제 생각에 2월에 아마 그걸 유지하거나 늘릴 가능성이 클 것 같거든요. 원래 좀 잘하는 거니까.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새로운 공간 가기야. 아니면 뭐 문화예술이랑 관련돼 있어. 그럼 그건 조금 생소한 목표니까 그게 꼭 나한테는 막 그렇게까지 안 맞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일단 뭐 1월에는 뭐 3회로 해두었는데 뭐 생각보다 뭐 어찌어찌 해서 두 번은 갔는데 막 그렇게 감흥이 없었어. 그러면은 저는 2월 달에 그거를 1회로 줄일 것 같아요. 그 횟수를 좀 줄일 것 같아요. 그럼 1회를 줄인 달에는 그 부담감이 조금 덜해져서 즐기게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오히려. 네요. 아, 그거를 계속 재설정하는 게 중요하네. 약간 뭐 그거를 어쨌든 피드백을 다르잖아요. 하고. 그쵸, 그쵸, 그쵸. 우리도 뭐 2월엔 컨디션이 좀 뭐 별로일 수도 있고 뭐 3월엔 음, 조금 뭐 때문에 바쁠 수도 있고 음, 5월에는 날씨가 너무 좋아서 솔직히 미술관보다는 밖에 누워있는 시간을 더 늘리고 음, 싶을 수도 있고 음. 하니까 그래서 보통 한 달 동안 집중할 걸 세우고 해서 그런 방식을 제안을 살포시 해봅니다. 오, 약간, 아까 제가 애나님한테 한 달 이렇게 한다고 해놓고, 이렇게 애나님 말을 들으니까 이게 또 엄청 새롭게 느껴지는 게, 어떻게 보면 운동 같은 거는 어렵긴 하지만 저한테 친숙하고 쉬운 목표였고 말한 것처럼 이런 약간 좀 추상적이고 뭔가 알아가고 뭔가 새롭게 하는 건 저한테 어려운 목표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또 강박이 있었나 봐요. 아, 이거는 막 주기적으로 해야 돼. 아, 더 해야 내가 된다. 하기 싫어도 해야 돼. 약간 이런 마음이 있었던 아, 것 같다. 오히려 제나님은 어떻게 보면은 그냥 운동하는 시간을 더 늘리는 게 더 좋은 거일 수도 있잖아요. 좋지는 않은데 근데 뭐 그건 비교적으로 뭔가 그게 더 건강할 수도 비교적으로 있잖아. 그게 내가 해야 하는 이유를 만들기는 쉬운 것 같아요, 저한테. 우리 굉장히 마무리를 굉장히 이렇게 그러니까 건강하게 서로에게 덕담을 하면서. 한번 새롭게 목표를 세워보죠, 다음 주에. 좋아요. 야, 오늘도 이야기하다 보니까 수다가 끝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이게 계획했던 것과 달리 다른 방향으로 자꾸 흘러가가지고 이게 듣는 분들은 무슨 얘기 하나 싶을 것 같긴 한데 수다란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어쩌다 보니 하나의 질문을 시작하지만 이렇게 떠오르는 생각들이 즉흥적으로 나오다 보니 이렇게 이어 타고 가서 새로운 다양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저희가 이렇게 지난 한 40분 넘게 떠들었듯이 저희는 이제 오늘도 청취자분들의 생각이 너무 궁금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이 목표를 세우는 이유가 뭔지, 특히 이제 신년인 만큼 새해에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뭔가 목표를 세우게 되는지 뭐 듣고 계신 채널이나 저희 인스타그램 오늘도 수다 한 잔에서 댓글로 남겨주시면 너무 반가울 것 같습니다. 어떤 시행착오가 다들 있는지 좀 가장 궁금한 것 같아요. 그런 거를 또 댓글로 나눠주시면은 저희가 또 확인을 하고 공유할 수 있는 것 같이 공유하면서 수다를 이어나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인사할 시간이 왔는데요. 오늘도 저희 긴 시간 끝까지 함께 수다를 나눠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다양한 채널에서 찾아뵙고 있는데 팟빵, 스포티파이, 유튜브, 애플 팟캐스트 등 듣고 계신 채널에서 좋아요나 하트, 별 5개 꾹 눌러주시면은 저희가 또 새로운 주제로 오늘처럼 시의적절하게 또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랑 새롭게 함께 해주신 분들은 다음 수다도 함께 할 수 있도록 구독도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제 뭐 새해 목표에 오늘도 수다 한 잔 듣기 뭐 이런 거 써주시면 너무 좋고요. 네. 당연하. 저희는 이제 새해 목표로 수다를 계속해서 하는 걸로 하나 세우고, 그럼 오늘도 수다 한 잔, 다음 에피소드에서도 잔잔한 재미와 소소한 수다로 찾아뵙겠습니다. 우리 다음에도 한잔해요. 해피 뉴 이어. 만수무강하세요. 만수. 안녕.